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국밥집은 정리하셔야 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춘자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삶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손끝에 모든 노력을 지우라니. 윤정도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시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됐어요. 그 순간 손녀 소라가 국밥 그릇을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안 돼요. 할머니,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춘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새벽 4시, 폭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골목 끝 작은 국밥집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이순자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등에 지고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커다란 국밥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순자의 얼굴을 감쌌다.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40년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순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짠맛, 단맛, 그리고 깊은 맛. 오늘도 괜찮다. 순자야, 일찍 왔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70대 중반의 어부 김춘삼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이 국밥집의 단골이었다. 순자보다 몇 살 위였지만 여전히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었다. 춘삼 아저씨,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이십니다. 순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밥을 푸고 국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에 팔을 올리니 그제서야 완성이었다. 이 맛이야. 이 맛. 순자야, 너 없으면 우리 같은 놈들은 어떻게 살겠어. 춘삼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다. 곧이어 다른 어부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 든든한 한 끼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아줌마, 국밥 하나요. 순자 누나, 김치 더 주세요.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센데. 국밥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어부들의 사랑방이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충전소였다. 순자는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했고 누가 어떤 국밥을 좋아하는지, 누가 매운 것을 못 먹는지,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 민수야, 요즘 아들 취업은 잘 됐어? 아이고, 순자 누나, 아직이에요.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걱정 마. 너희 아들 착하니까 좋은 데 들어갈 거야. 순자의 말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것이 순자의 힘이었다.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아침 7시가 되자 국밥집은 한적해졌다. 어부들은 모두 바다로 나갔고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4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어부들의 대화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개발 확정됐다던데. 항구 전체를 새로 만든다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재개발, 그 단어만 들어도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 작은 포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말이었다.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 지금의 정겨운 골목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순자의 국밥집도. 에이, 걱정해봤자 어쩌겠어.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태호를 홀로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해야 했을 때도 모든 것을 견뎌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이 70,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닐까. 그동안은 젊은 기운으로 버텨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몸이 예전만 못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국밥집에는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다. 점심을 먹으러 온 주변 상인들과 공무원들이었다. 저녁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과 함께 국밥을 주문했다. 순자 이모, 오늘도 맛있네요. 고맙다. 많이 먹어라. 순자는 손님들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대했다. 그것이 순자만의 특별함이었다.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진짜 비결이었다. 밤 10시, 순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인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포구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이 풍경을 40년 동안 보며 살아왔다. 이곳이 바로 순자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다. 내일도 힘내자.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 새벽 4시 또다시 국밥 냄비에 불을 켜야 했다. 그것이 순자의 삶이었고 순자가 선택한 길이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작은 집에 태호와 윤정이 찾아왔다. 태호는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를 찾았다. 윤정과 결혼한 지 15년. 딸 소라를 낳고 나서는 더욱 바빠진 생활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정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았다. 서로를 존중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였다. 왔구나. 고생했지. 순자는 반갑게 맞이했다. 아들 부부가 오는 날이면 항상 기분이 좋았다. 특히 손녀 소라가 함께 올 때는 더욱 그랬다. 소라는 어디 있어? 학원에 갔어요. 나중에 올 거예요. 태호는 어머니 곁에 앉으며 진중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태호는 어릴 때부터 진지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이야기인데?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죠? 이제 정말 확정됐어요. 내년이면 이 동네 전체가 철거될 거예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듣자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 들었다. 그래서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국밥집은 그만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세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윤정이 태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태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말이 마치 이제 쓸모없으니 그만두라는 말로 들렸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라고. 40년 동안 이 국밥집으로 너를 키우고 너희 결혼자금도 마련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라니. 태호는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했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편히 쉬셨으면 하는 거예요. 편히 쉬다니. 나한테는 이 국밥집이 전부야. 이걸 없애라는 건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윤정이 중재에 나섰다. 시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밥집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취미 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 여행?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말이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국밥집을 하는 게 아니야.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게 내 삶의 의미란다. 그걸 없애라니. 태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재개발로 어차피 가게를 닫아야 할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가게를 옮겨야 하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솔직히 나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이 70이 뭐가 어때서? 나는 아직도 멀쩡하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70세의 나이로 새로운 곳에서 다시 국밥집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윤정이 다시 나섰다. 시어머니, 저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걸 보면 그게 내 일상이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순자는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 허리도 자주 아프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아직 괜찮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태호는 답답했다. 어머니의 고집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고집이라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인생을 고집이라고 하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태호와 윤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그 국밥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야. 내 삶의 전부라고. 태호는 어머니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되었나 보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됐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태호와 윤정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문을 나서면서 태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준 것 같았다. 순자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재개발로 가게도 없어질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40년 동안 봐온 그 해질녘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밀려나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소라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소라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12살 소라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였다. 아, 소라야. 할머니는 안 울어. 눈에 뭔가 들어가서 그래. 순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소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거 다 봤어요. 소라는 똘똘한 아이였다. 12살이지만 어른들의 감정을 잘 읽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요. 순자는 소라의 말에 놀랐다. 아이가 벌써 눈치챈 모양이었다. 너 아빠 만났니? 네. 학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랑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하고 있었죠? 소라는 부모님이 할머니 국밥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았다. 할머니, 국밥집 그만두라고 했어요? 순자는 손녀의 직관에 놀랐다. 아이가 이렇게 눈치가 빠를 줄이야. 소라야,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에요. 지금 말해주세요. 할머니, 국밥집 없어져요? 소라의 목소리에 가급함이 묻어났다. 할머니 국밥집은 소라에게도 특별한 곳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소라는 국밥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방학 되면 할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과 인사도 했다. 소라야, 할머니, 국밥집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소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안 되는데?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소라의 말에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국밥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많이 먹어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소라는 진심이었다. 할머니의 국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마법의 요리였다. 할머니, 오늘 국밥 끓여주세요. 같이 먹어요. 지금? 벌써 저녁 먹었을 텐데. 괜찮아요. 할머니 국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순자는 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소라의 밝은 에너지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럼 할머니 국밥집 가서 끓여볼까? 와, 좋아요. 소라는 신나게 뛸듯이 기뻐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향했다. 저녁 시간이 지나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문을 열 수 있었다. 소라야, 할머니 도와줄 수 있겠니? 네,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소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순자는 국밥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소라야, 국밥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맛있게 만드는 거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아저씨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끓여야 해. 그래야 진짜 맛있는 국밥이 되는 거야. 소라는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국밥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국밥을 끓이셨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할머니 국밥집에는 항상 손님이 있는 거야.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순자는 밥을 푸고 국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완성되었다. 자, 소라야. 할머니가 특별히 끓여준 국밥이다. 와, 맛있겠다. 소라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소라의 말에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 손녀의 한마디만큼 기쁜 것은 없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국밥집 할 수 있을까요?
소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놀랐다. 너도 국밥집을 하고 싶어?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국밥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도 전해주고 싶고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소라야, 정말 그런 마음이니? 네, 진짜예요. 소라는 국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다. 할머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머니 국밥집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할머니 국밥집은 할머니만의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아저씨들도 할머니 국밥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소라의 말이 맞았다. 4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 그 속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소라야,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맞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방학 되면 계속 와서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도 하고 손님 맞이도 하고. 소라의 열정을 보며 순자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아들은 그만두라고 했지만 손녀는 계속하자고 응원해 주었다. 할머니, 약속해요. 국밥집 절대 없애지 마세요. 소라야,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순자는 손녀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했다. 국밥집에서 일하실 때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실 때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소라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국밥집을 계속 하셔야 해요. 그게 할머니가 행복한 일이니까요. 순자는 소라를 꼭 안았다. 이 작은 손녀가 자신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맙다. 소라야. 할머니가 힘이 날 것 같아. 정말요? 응. 정말이야. 소라가 있어서 할머니가 용기가 생겨.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할머니와 손녀가 나란히 서서 그릇을 씻는 모습이 정겹게 보였다. 할머니, 내일도 국밥집 하실 거죠? 응. 그래야지. 새벽부터 오는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와. 저도 내일 학교 끝나고 올게요. 소라의 밝은 에너지가 순자에게 전해졌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손녀 덕분에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 국밥집은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곳이거든요. 순자는 손녀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손녀의 따뜻한 말들이 마음을 달래주었다. 내일 새벽에도 국밥 냄비에 불을 켤 이유가 생겼다. 일주일 후, 국밥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순자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 박민수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방송국이요? 저한테 무슨 일로? 사실 재개발로 사라지는 포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오래된 가게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거든요. 박민수는 한 달 전부터 이 지역을 취재하고 있었다. 재개발로 사라질 예정인 오래된 상점들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제 이 근처에서 취재하다가 우연히 어부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국밥을 끓여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누가 자신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했다. 누가 그러던가요? 김춘삼 어르신이요. 정말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순자 누나 국밥 없으면 우리 같은 놈들은 어떻게 살겠어 하시면서요. 춘삼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다니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였다. 방송에 나가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박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요즘 세상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가지 일을 해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재개발로 이런 가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잖아요. 후세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박민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의 삶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았다. 그런데 제가 카메라 앞에서 뭘 하면 되는 건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국밥 끓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순자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소라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소라야. 학교 끝났니? 네.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소라는 낯선 어른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아, 이분은 방송국에서 오신 기자님이야. 방송국이요? 와, 할머니가 TV에 나와요.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박민수는 소라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 너는 누구니? 저는 소라예요. 할머니 손녀거든요. 아, 그렇구나. 할머니, 국밥 자주 먹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소라의 순수한 대답에 박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방송 꼭 하세요. 소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왜? 할머니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순자는 손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기자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도? 물론이죠. 오히려 이런 진짜 이야기가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다. 좋습니다. 해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민수는 기뻐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났다. 그럼 언제쯤 촬영할까요? 시간 되실 때 언제든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전에 어떠세요? 새벽에 국밥 끓이시는 모습부터 촬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벽부터요? 네.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새벽 4시부터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이세요. 소라가 대신 대답했다. 그럼 내일 새벽 4시에 와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볼까요? 물론입니다. 요즘 이런 진짜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민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방송에 나가게 되다니. 무엇보다 자신의 국밥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기뻤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국밥을 끓인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설렜다. 4시 정각, 박민수가 카메라맨과 함께 국밥집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찍부터 수고하세요. 아, 오셨구나.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순자는 평소처럼 국밥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셨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박민수가 촬영하면서 질문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워요. 새벽에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국밥을 끓이세요? 먹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든든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 하러 가는 분들인데 적어도 배는 든든하게 채워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진심이 담긴 말에 박민수는 감동했다. 40년 동안 변한 게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하지만 따뜻한 한 끼를 원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어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카메라가 왜 있어? 방송 찍는다니까. 우리 순자 누나가 유명해지는 거야. 어부들은 촬영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지만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 누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걔가 아플 때는 죽까지 끓여서 집에 가져다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애 결혼할 때도 음식 도와주시고. 박민수는 어부들의 증언을 통해 순자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촬영은 점심시간까지 이어졌다. 순자의 하루 일과를 그대로 담았다. 새벽 국밥 준비부터 어부들과의 정겨운 대화, 점심 손님들 맞이까지 정말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편집해서 다음 주에 방송 나갈 예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까요? 물론입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박민수는 확신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방송이 나간 것은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다. 순자는 집에서 소라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태호와 윤정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 곧 나올 것 같아요. 소라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긴장되시죠? 태호도 어머니의 방송을 기대하고 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지만 방송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지역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 오늘은 40년 전통의 국밥집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순자의 국밥집이 화면에 나타났다. 우와, 할머니다. 소라가 신나게 소리쳤다. 화면에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국밥을 끓이는 순자의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어부들이 하나둘 들어와 따뜻한 국밥을 먹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온 이순자 사장님. 그분에게 국밥집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순자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먹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든든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힘든 일 하러 가는 분들인데 적어도 배는 든든하게 채워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순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TV를 통해 전해졌다. 어머니. 태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니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국밥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어서 어부들의 증언이 나왔다. 이 누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겠어요. 40년 동안 우리 배를 채워주셨는데 힘들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받았어요. 윤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새삼 느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인해 이 국밥집도 곧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40년 전통의 맛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소라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잘했니? 네, 최고였어요. 태호도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송 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에게 국밥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태호야, 어머니가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아오셨는데 저희가 그냥 그만두라고 했네요. 윤정도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순자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에 기뻤다. 괜찮다. 너희도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수 기자였다. 사장님, 방송 보셨어요? 네.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 나간 지 1시간 만에 문의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문의 전화요? 네. 국밥집 위치 묻는 전화. 언제 열어요 묻는 전화. 정말 반응이 뜨거워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국밥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국밥집에 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직 문도 열기 전인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저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방송 보고 왔어요. 국밥 먹을 수 있나요? 순자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서둘러 국밥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끓여야 할 것 같았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 중년 부부,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았다. 정말 맛있네요.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맛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다. 동시에 바빠서 허둥댔다. 할머니, 소라가 학교가 끝나고 달려왔다.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소라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네, 뭐든지 할게요. 소라는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며 할머니를 도왔다. 저녁 무렵 태호와 윤정도 국밥집에 왔다. 어머니, 오늘 정말 대박이네요. 응.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정말? 네. 당분간 주말에는 저희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어머니에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가족들의 변한 모습에 눈물이 났다. 방송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줄 몰랐다. 그날 저녁, 국밥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다. 평소 하루 매출의 3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소라가 신나게 말했다. 그러게, 할머니도 놀라워. 이제 아무도 국밥집 그만두라고 안 할 거예요. 소라의 말에 순자는 웃었다. 정말 그럴 것 같았다. 그 주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밥집을 찾았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40년 전통 국밥집. 진짜 맛집 발견.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후기들이 올라왔다. 태호와 윤정은 약속대로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를 도왔다. 가족이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어머니, 재개발되면 어쩌시려고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순자는 더 이상 재개발이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집을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보존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이제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응원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국밥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방송 효과가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소중한 변화가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혼자 국밥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29살의 젊은 과부였다. 갓돌이 지난 태우를 업고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이 가게를 차렸다. 처음에는 국밥을 제대로 끓일 줄도 몰랐다. 손님들이 짜다, 싱겁다 하며 불평할 때마다 밤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을 키워야 했고 살아야 했다. 하루하루 연습하고 노력했다. 멸치를 고르는 법부터 다시마 우리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혼자 터득했다. 할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소라가 뛰어들어왔다. 소라야. 늦었는데 왜 왔어? 엄마가 할머니 혼자 계신다고 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소라는 할머니 곁에 앉았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하루 종일 북적거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할머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방송 나간 후로 계속 웃으세요. 순자는 손녀의 말에 생각해 보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을 찾아주고 가족들도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소라야, 할머니가 고맙다. 왜요? 너 때문에 할머니가 용기를 얻었어. 그날 너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 소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 약속 기억하죠? 무슨 약속? 나중에 제가 할머니 국밥집 이어받는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다짐이 귀여웠다.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한테 요리 배워야겠네. 정말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순자는 소라와 함께 국밥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재개발 정말 될까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설령된다고 해도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어떤 방법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재개발이 두렵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분명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폭우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4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계속하신 것도 대단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것도 멋있어요. 소라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머니도 소라가 자랑스럽다.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당연하죠. 할머니는 제 영웅이거든요. 영웅이라는 말에 순자는 웃음이 났다. 자신이 무슨 영웅인가.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하지만 소라에게는 정말 영웅일지도 모르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할머니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국밥집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가 유독 맑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아직 떠 있었다. 국밥 냄비에 불을 켜고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똑같이 반복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기분이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아내를. 여보, 나 잘했지?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김춘삼 아저씨였다. 순자야, 요즘 유명인이 됐네.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방송까지 나왔는데. 춘삼은 평소처럼 국밥을 주문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순자야, 이 맛 변하지 마라. 40년 동안 똑같은 이 맛이 우리한테는 최고야. 네,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똑같이 끓일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오전이 되자 젊은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들의 질문에 순자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비결은 마음이에요. 먹는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 오후에 태호가 들렀다. 요즘 자주 국밥집에 왔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 많네요. 응, 고맙게도. 어머니,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태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다. 힘들긴 하지. 하지만 이 일이 내 삶이야. 힘들어도 행복해. 행복하세요? 응.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해해주니까 더 힘이 나고. 태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이해가 됐다. 어머니에게 국밥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다. 어머니, 재개발 문제는 어쩌실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확정된다고 해도 방법은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잖아. 지역에서도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순자는 이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저녁 무렵 박민수 기자가 들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아이고, 기자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님 국밥집을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대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문화재요? 네. 무형문화재요. 40년 전통의 요리법과 지역 공동체 역할을 인정받은 거죠. 그럼 재개발돼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존 대상이 되거든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국밥집이 문화재가 된다니.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시민들의 보존 요청도 많이 들어왔대요. 방송 본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순자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고 있다니. 그날 저녁, 순자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할머니, 소라가 제일 먼저 기뻐했다. 그럼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태호와 윤정도 기뻤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순자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며칠 후, 문화재 지정이 확정됐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식을 크게 다뤘다. 40년 전통 국밥집, 무형문화재 지정, 서민들의 사랑방, 문화적 가치, 인정받아 같은 헤드라인이 장식됐다. 국밥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제는 관광명소가 된 것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문화재가 되셨어요. 손님들의 축하 인사에 순자는 쑥스러웠다. 문화재는 무슨, 그냥 평범한 국밥집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것들이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국밥집에서 간판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순자네 국밥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달았던 그 간판이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순자는 간판을 보며 혼잣말했다. 4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가게가 문화재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때 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소라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옛날 생각. 할아버지와 함께 이 가게 시작했을 때 생각. 소라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 많이 기뻐하셨을 거야. 할머니, 저 정말 약속 지킬 거예요. 무슨 약속? 나중에 할머니 국밥집 이어받는다고 한 약속이요. 순자는 손녀를 바라보았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소라야, 정말 그럴 생각이니? 네, 진짜예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 해주고 싶어요. 많이 힘들 거야.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셨는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손녀의 다짐에 뭉클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국밥집을 나서 집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우리 국밥집은 계속될 거죠? 그럼 계속될 거야. 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순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4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며칠 후, 순자는 새벽에 국밥을 끓이면서 생각했다.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추억이고 삶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마음이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며 인사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순자는 웃으며 국밥을 내어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아름다웠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순자의 국밥집에서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순자가 있는 한, 그리고 소라가 이어받는 한, 그리고 이 국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다 냄새와 함께 국밥집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순자의 국밥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정부 지원을 받아 가게를 보수했다. 낡았던 시설들을 새롭게 정비했지만 40년의 정취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소라였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도우러 왔고 요리를 배우는데 열심이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국밥 끓이는 기본기를 익혀가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멸치 고르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늘었네. 태호와 윤정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다. 이제는 진짜 가족 사업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국밥집에는 3대가 함께 있었다. 순자는 국을 끓이고 태호와 윤정은 서빙을 했고 소라는 설거지를 도왔다. 사장님, 가족들이 다 도와주시네요. 단골 손님이 보며 흐뭇해했다. 네, 식구들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결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저 언제쯤 진짜 국밥 끓일 수 있을까요? 천천히. 급할 게 없어. 할머니가 아직 건강하니까. 할머니는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소라의 말에 모두 웃었다. 그럼 좋지. 100세까지 국밥 끓이면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40년 전 젊은 과부가 아들 하나만 믿고 시작했던 작은 국밥집. 그것이 이제는 문화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소라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도 이런 소중한 걸 배울 수 있게 돼서요.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지만 국밥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순자는 또다시 국밥 냄비에 불을 켤 것이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다가 기억하는 맛, 순자의 국밥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